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5장 동작과 관련된 기본자와 부수자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볼 것은 볼견자입니다. 앞서 보았던 눈목자의 아래에 사람의 발처럼 생긴 것이 쭉 뻗은 모양이죠. 이 모양은 사람인의 변형인 모양으로 사람의 발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린 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자를 한 것과 같이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의미는 간단하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끔독은 캥 하나입니다. 견학은 캥가꾸이고 발견은 학갱입니다. 발음이 한국어랑 일본어랑 거의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겠죠. 훈독은 3개 정도가 있는데요. 미루는 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미가 벚꽃을 구경하는 벚꽃놀이가 되겠죠. 미에르는 보이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명사화된 미에라고 하게 된다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외양, 외관, 나아가서는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허식이라든가 거칠해라고 하는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미세루는 보여주다 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미세시메라고 하면은 완전히 알아먹도록 보여주는 것, 즉 본때, 본보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자는 자원, 즉 글자의 기원과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조금 떨어져 있어 보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의미를 얼마만큼 잘 조합시켜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가 하는 게 관건인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자원은 제가 이미지로 제시한 것처럼 재단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은 신이 잘 볼 수 있도록 혹은 신에게 잘 보이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보이다, 보여주다 라고 하는 의미와 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의미처럼 보이지만은 자원을 잘 생각해보면은 이 의미가 결코 떨어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게 헷갈리지 않도록 힌트를 드리자면은 본래의 형태, 본 형태로 사용될 때에는 신이라고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보일시, 보여줄 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럼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 사용되느냐? 여기 작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의 왼편에 붙어가지고 부수로 사용되는 모양이 됐을 때, 이때에는 보통 신의 의미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귀신 신자처럼요.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삐침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오른쪽으로 삐쳐 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삐침이 위쪽으로 한 번 더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옵복자의 부수자와 형태적 차이가 나타나니까 잘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본 글자 형태로 쓰일 때에는 보다, 보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음독은 지와 시가 있습니다. 암시를 안지라고 하고요. 제시를 페이지라고 하듯이 대부분의 단어는 지로 읽힙니다. 단 시사와 묵시적이라고 하는 단어만큼은 예외적으로 시로 읽히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이 두 단어 외에도 몇몇 단어가 이 시로 읽히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볼만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사용 빈도가 높은 일반 어휘 중에서는 이 시사와 묵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끝이니까 이 두 단어만 예외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혼독은 시메스라고 읽고 가리키다, 보여주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필해두면 좋으실 거예요. 이 시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화가 됐을 때 시메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때 시메시의 의미는 모범, 본보기로 위에서 언급한 미세시메와 동의어가 됩니다. 보통은 시메시가 츠카나이라는 관용어구로 사용되는 편인데 이 관용어구의 의미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다. 그래서 나쁜 선례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용어구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계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신이라던가 이런 보이지 않는 높은 존재의 계시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보통은 하미노 시메시라고 해서 신의 계시라고 하는 문구로 통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메시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게 혼독에서 신이라고 하는 의미와 보여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모두 녹아나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일시자, 신시자라고 하는 한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되기도 해요. 자, 다음은 RL왈, 말할 왈자입니다. 입을 옆으로 벌리고 혀가 움직이면서 말하는 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가로왈자라고 다른 책에 나오는데요. 들어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가로다 라고 하는 단어로 한자를 외우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RL왈, 말할 왈자로 썼습니다. 이 한자는요, 사실상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예요. 혼독으로 이와크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 이와크라고 하는 거는요, 사용 빈도가 좀 높은 편인데 한국어로 말하자면 누구누구가 말하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쓰는가 하면은 한국어는 누구누구가라고 해서 조사 가를 넣지만은 일본어에서는 조사를 빼버리고 하레 이와쿠 혹은 야마모토 이와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가 말하길, 야마모토가 말하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독으로 어떤 명사를 이룬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냥 제시된 대로 한자의 의미와
훈독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는 한자입니다. 자, 다음은 노래 부를 창자입니다. 입구자와 해일자 그리고 말할 왈자가 쓰여진 글자인데 입에서 햇빛과 같은 광채가 나듯이 말하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혹은 땡볕 아래에서 입으로 쉴 새 없이 말하듯이 크게 부르는 것이 노동요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 노동요를 부르듯이 노래 부르는 것, 그런 의미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음독은 쇼우라고 해서 창을 가쇼라고 하고 가창력을 가쇼력이라고 해요. 또 훈독은 토나이르라고 하는 훈독이 있고요. 토나이르라고 하면은 소리 내서 읽는 것, 또 재창하다, 뭐 큰 소리로 외치다, 부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체적으로 입 밖으로 큰 소리로 내가지고 무언가를 말하는 것의 행위 전반적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말언자입니다. 보통은 말씀 언자로 외우는데 말씀이라고 하면은 말 한마디라고 하는 협소한 의미처럼 우리가 인식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말언이라고 해가지고 언어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외우시길 바래요. 말언자는요, 자 위에다가 떼기가 4개 있는 글자인데 의미에 맞게 조합시키기 위해서 머리 두 자와 무 이자로 나누어서 머리로 한두 번은 생각을 하고 입 밖으로 꺼내야 되는 것이 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조합을 해놨어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싶으면은 그 방식을 채택하셔도 돼요. 말언의 음독은 갱공이 있는데요, 둘 다 상당히 많은 단어에 쓰여서 여러분들이 두 발음 모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만 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해놓은 유언, 무언, 전언이라고 하는 3가지 단어를 포함해서 총 6개의 단어 정도만 사용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기본형이 갱으로 읽힌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 빈도가 높은 곤으로 읽히는 6단어 중에서 제시해놓지 않은 3가지 단어는 단어 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을 외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이 언자 밑에다가 가필해 두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과언이 아니다, 가곤데와나이 라고 할 때 과언을 가공, 곤이라고 읽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타언무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타곤무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코레와 타곤무요다 카라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또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일본어로 읽으면은 공고도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좀 딱딱하게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3가지 표현은 통으로 가필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공에는 유의공, 냉공, 무공이라고 하는 어휘가 있다는 것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것들 6개는 체크만 해두시고 갱이라고 하는 발음이 제대로 많이 읽히는 발음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갱고라던가 하츠갱이라던가 호갱이라고 하는 발음이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같은 데서 맞아, 유이곤, 댕곤, 무곤, 가곤무요, 뭐 가곤데와나이 혹은 공고도단, 요것들은 조금 예외적으로 읽는 거였으니까 체크를 해두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훈독으로는 명사로서 말이라고 쓸 때는 코토라고 하고 말하다라고 할 때는 이유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라든가 이야기를 쓸 때에는 단독으로 코토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코토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뭐 한마디라고 하면은 히코토가 되고 우는 소리 푸념이라고 하면 나키코토가 되는 것처럼 보통 이 코토라고 하는 어휘는 단독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보통은 다른 단어들이랑 결합돼 가지고 어떤 소리, 어떤 말, 어떤 이야기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된다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 같은 경우도 이제 파생어가 몇 가지가 있죠.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적어놨어요. 뭐 이이카타, 이마와시라고 하는 파생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말할 운자입니다. 이 운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해요. 뭐 구름이랑 닮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은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뜬구름 잡는 말을 하다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부이자랑 나사자로 글자를 2개로 쪼개가지고 결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시를 해놨어요. 둘이 모여서 사적으로 들은 뜬구름 잡는 말들을 한다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잠깐만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말할 운자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타인이 말한 내용을 내가 끌어와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을 한다보다는 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다라고 할 때 운운을 운눈이라고 해요. 이
이유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말할 문자로 표기를 하지는 않는데, 잠깐만요 해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타인이 말한 내용을 끌어와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을 때 정도에만 이 말할 문자를 써가지고 이유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운눈이 왜 처음 앞글자는 운인데 뒷글자는 눈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겠죠? 묻고 싶을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라고 묻고 싶을 텐데 그거는 제가 227페이지에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질문 있어요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교재를 구매하셨을 때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참고로 2판에만 나와 있으니까 1판을 사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들어가시면은 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동작에 관련된 보는 것과 말하는 것에 관련된 기본적인 한자와 부수자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한자가 조금 많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자를 바라보면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대로 학습을 해 나가시되, 제가 알려드린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자신만의 방식을 믹싱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한자를 정복해 나가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